나오는 거.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IPP형 일학습병행 우수 사례 경진대회 기업 현장 부분에 지원하게 된 우진비엔지의 송성구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회사 소개, 일학습병행 현황, 훈련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배경, 효율적 훈련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학습근로자 교육, 보안교육, 학습근로자 케어, 일학습병행제 도입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는 우진비엔지 주식회사고요. 동물용 의약품과 인체용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고요. 1977년 과학축살이라는 회사 설립을 했고요. 1996년에는 동물용 의약품 우수 품질관리 실시업소인 KBGMP를 획득했고 2007년에는 우수 원료의약품 및 품질관리인 BGMP를 획득했습니다. 200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2012년도에 500만 불 수출 사업을 업계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2020년에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우진비엔지고요. 담당 부서는 품질관리부입니다. 훈련 과정명은 IPP형 의약품 제조 L5 버전 2.0이고요. 기간은 오프JT는 공동훈련센터인 순천향대학교에서 2019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80시간 수료했고요. OJT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622시간 수료했습니다. 학습근로자는 2인으로서 2명 다 정직원으로 현재 일하고 있고요. 고 도현 씨는 품질 보증 업무에, 조아람 씨는 품질 관리 업무의 직무에 일하고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인 의약품 제조 L5는 제약회사의 생산 공정과 그다음에 품질 관리 업무에 관련된 학습 모듈인데요. 오프JT는 원부자재 품질 검사, 공정 완제품 품질 검사, 시료 전처리 등 능력 단위 7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OJT는 생산 계획, 공정 밸리데이션, 의약품 시제품 평가 등 전체 14개의 능력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 동기 및 배경입니다. 회사 회장님께서 모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가 일학습병행제라는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아본 결과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장점으로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인재 선별을 위한 시간 절약입니다. 인재를 선별하는데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고 이력서를 읽고 일일이 전화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소비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공동훈련센터인 순천향대학교가 전공 분야의 우선 학생을 추천해 줌으로써 이런 부분의 시간적인 감소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조기 인재 양성입니다. 선행 학습으로서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고 와서 일학습병행 수료 후에는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강소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과 그 다음에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사명감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 직무에 맞는 교육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또한 국비 지원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훈련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제 나름대로 TPC 이론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먼저 NCS 기반의 이론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는 이 이론과 실습 교육은 다른 일학습병행을 시행하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뒷장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론과 실습을 융합한 뭔가 코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론 중심은 매일 오전 약 1시간 정도 가볍게 NCS 교재를 서로 읽어가면서 품질 부서원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학습으로는 학습 근로자가 실무를 접하게 하고 오퍼레이팅 멘토가 티칭해 줌으로써 현장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특화 교육이라고 전 페이지에 말씀드린 융합 부분인데요. 기업에 최적화된 프로세스 교육, 즉 기업이 보유한 학습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장비들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기준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NCS 모듈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퇴근 전 약 1시간 정도는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밖에도 GMP 정기교육을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정기교육을 월 1회씩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수시 교육은 품질부서원들이 매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부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학습병행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을 다루다 보니 안전사고가 가끔 일어나곤 하는데요. 학습 근로자가 다치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실험실 안전에 관한 40여 편의 안전 동영상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각 동영상당 5분도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학습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동영상을 보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요. 이 밖에도 학습 근로자가 다루는 화학약품에 대한 MSDS를 필히 숙지하게끔 했습니다. 보호장구 또한 적절한 보호장구의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실험할 때도 옆에서 보호장구를 착용 여부를 꼭 확인을 했습니다. 내외부 학습 도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약회사라면 필히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서나 매뉴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퇴근 전 1시간 전에 NCS 모듈과 비교하는 리뷰 시간을 꼭 가졌고요. 그 다음에 외부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작년에 NCS 1학습 병행제를 시행하면서 NCS 모듈을 보니까 다소 좀 읽기 지루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 현장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또 보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에서는 제약회사라면은 알아야 될 NCS 모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 교육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교육으로 NCS 학습 모듈에 대한 보완 작업을 했고요. 외부 교육도 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돼서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NCS 학습 모듈에 이런 타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관시키면 좀 더 NCS 모듈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1학습 병행제를 실시하면서 내가 학습 근로자라면 어떤 고충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학생인가 회사의 근로자인가 정직원의 대우를 회사에서 해줄 것인가 고민사항이 있으면 학교에 문의를 해야 하는가 회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가 또는 회사 선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와 회사는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기업 현장교사인 모두 1학습 병행제 1만 미 심화 과정을 이수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1월 달에 학습 근로자들을 조기 정직원함으로써 학습 근로자들이 회사에 좀 더 적응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매출액이 목표액에 도달하면서 전 직원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이때도 학습 근로자가 오프 JT 기간이라 회사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회사에 오게 되면 똑같이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렇게 가기로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회사가 외진돼 있다 보니 출퇴근 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기숙사는 꽉 찼었고요. 그래서 저와 일부 선배님들이 출퇴근 시 카풀을 통해서 출퇴근이 원활하게 했고요. 현재는 두 분 모두 기숙사에 증축된 기숙사에 우선 배정되어 두 분 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 1회 정도는 가벼운 티타임이라든가 식사를 하면서 형으로서 오빠로서 이런 감성적인 교감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1학습 병행제 도입 효과입니다. 먼저 고도현 씨는 NCX 학습 모듈에 언급된 부분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비교해 보고 회사 매뉴얼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아람 씨는 오프JT 및 OJT의 선행 숙지로 제품의 품질 관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제조 관리 부분이 향상됐고요. 그 다음에 원부자재 및 제품의 품질 시간 단축으로 회사의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NCS 모듈로 공부하면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 평가를 적극 지원했고요. 고도현 씨는 상반기에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외부 평가에 합격된 상태고 조아람 씨는 올해 하반기에 시험 예정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 창업주이신 강석진 회장님이신데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회사가 IMF 때 너무 힘들 때 회사 직원들을 퇴직시켜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셨다고 하십니다. 그때 회사의 미혼자들이 우리는 나가서 살 수 있지만 처자식이 있는 분들은 회사에 남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자진 퇴사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전 직원들 앞에서 펑펑 우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 입구에는 이처럼 홍익인간이라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회사 이념처럼 학습 근로자를 대했다고 자부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분이 고도현 씨고요. 우측에 보이는 분이 조아람 씨입니다. 기업 현장 부분 경진대회에 제가 지원하긴 했지만 일학습병영제를 위해 애써주신 순천향대학교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의약품 제조 레벨 5의 능력 단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 가지 있을 텐데 그거랑 회사의 직무들이 아마 이제 직접 연계가 되는 직무들도 있고 약간 직접 연계는 안 되지만 간접적 연계가 되는 직무들이 있을 텐데 이게 직접 연계가 되는 직무들은 이제 기업 현장 교사분들이 잘 아니까 막 뭐 가르쳐주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약간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것들은 배우면서 가르쳐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기업회 중에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뭐 역할 분담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한 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한 분은 총괄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답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NCS 학습모드 의약품 제조 L5에 측정 불확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약회사에서 쓰는 압력계라든가 온도계에 대한 교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NCS 학습모듈은 이걸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식이라든지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회사에서 쓰는 측정 불확도라는 값은 그냥 온도계나 압력계에 붙인다 이렇게 정도만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NCS 모듈을 제가 보게 되고 이게 이런 의미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구나 이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NCS 학습 모듈이 약간 이론적인 부분하고 회사에 실제 쓰이는 거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업 현장 교사 2는 저하고 제 위에 상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두 분 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어떤 특정한 정해놓고 이 부분을 네가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제 위에 상사분이 약사분이라서 뭐 허가 쪽 이런 쪽이나 이런 쪽은 더 잘 알고 계셔서 그분이 맡아주셨고요. 일반 실험실에서 행하는 현장 쪽은 제가 많이 맡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스승이 아는 만큼 제자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일학습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보다 학습 근로자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셔서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처음이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학습 근로자를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은 원래 선생님이 아닌데 또 이렇게 이제 기업 현장 교사가 돼서 가르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뭐 해프닝이나 아니면 뭐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다든지 이런 그 사례 등등이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13년이 좀 넘게 좀 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조금 일함에 있어서 매너리즘도 빠지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일학습병영제를 작년에 시행하면서 기존의 신입사원들은 뭔가 비즈니스적 관계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교육을 했었는데요. 일학습병영제를 시행하면서 학습 근로자를 대하면서는 왠지 제가 그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어야 하고 내가 선생으로서 아니면 형으로서 오빠로서 아니면 선배로서 뭔가 이런 유대관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아까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힘들었던 것보다는 좀 이득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일학습병영제의 장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학습 모듈 내용하고 기업에서의 이제 실제 직무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질 않고 뭔가 이게 개선이 돼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다큐멘테이션을 한다든가 이게 그 문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추후에 이제 활용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이 좀 있었는지
이게 하나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이건 조금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으면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좀 전에 학습 근로자이신 한 분이 두 개 비교하면서 보다가 이런 부분 회사도 물론 매뉴얼들이 각각 시대가 발전하면서 업데이트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 근로자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바뀐 부분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한 개는 NCS 학습모듈에 대한 보면 회사에서 실무하는 분들이 보면 이거 너무 벌크하다 이거 다 공부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뭐 다른 직종은 모르겠는데 제 직종에 한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기도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동영상이나 타 국가기관에서 하는 그런 동영상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업무에 더 가깝게 좀 접근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온오프라인 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뭐 같은 국가이나 국가기관이랑 연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서로 이런 국가기관들이 연관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일부. 네. 예, 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학습 병행에 있어서 이 교육 방법이 OJT하고 OFJT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 현장 교사부는 주로 이제 OJT를 담당하긴 하지만 이 두 가지 교육 방식이 분절된 게 아니고 서로 연계가 돼서 이론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이렇게 원활히 하면서 그 학습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걸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순천향대학교하고 이제 순천향대학교에서 교육 체계를 굉장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네. 본인 스스로 그 OJT하고 네. OFJT의 연계를 위해서 네.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OFJT하고 OJT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OFJT가 순천향대에서 실시하긴 했는데 제가 뭐 어떤 글을 교육한다는 내용을 듣긴 했는데 제가 그 교육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정도만 있지 교재에 대해서 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이,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실시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보완이 좀 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닥치는 대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 한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동영상에 대한 논의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일학습 병행에서 개발하고 있는 학습 도구에 네. 그런 동영상을 더 회사에 필요한 좋은 자료라면은 거기에다가 수록하고 학습 근로자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연결고리가 돼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권장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제 사실 학습 근로자들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학습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습 외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학습 근로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했다든가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카풀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습 근로자 분 중에 남자분 한 분이 저희 옆집, 그러니까 바로 좀 가까운 데 좀 사셨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좀 장난이 좀 심한 편이라 형이라고 해봐 막 이러기도 하고 했는데요. 처음에 이직률이 아까 전에 좀 전에 기업 부분 발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업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하면서 이게 많이 좀 줄었다 하시는 발표분들이 제 생각에는 처음 직장 구하고 거기서 처음 이직을 하게 되면 좀 제 경험으로는 이직률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일학습병제 시행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자리를 잘 잡으면 좀 이직률이 좀 낮게 오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학습병제 시행하는 학습 근로자 그분한테도 너 이렇게 잘 버티면 여기서 뭐 클 수 있어 뭐 이런 업무를 떠나서 그냥 앞으로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버티는 데까지 버티면 너는 어떤 분야든지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정도 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과 학습을 병행하다 보면 고민과 고충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업